자, 여러분 3부 혁신 유일한 생존 전략의 첫 번째 강연자는요. 쿠팡의 인사총괄 대표이사 고명주 대표님이신데요. 아시다시피 쿠팡은 이제 김 회장이 하시다가 몇 분으로 이제 대표이사분들 몇 분이 함께 경영진에 합류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쿠팡이 만드는 혁신과 일자리란 주제로 고 대표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인사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고명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쿠팡이 만드는 혁신과 일자리입니다. 크게 주제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쿠팡은 왜 혁신하는가? 쿠팡은 혁신하는 기업입니다. 쿠팡이 혁신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쿠팡의 기술이 만드는 일자리입니다. 쿠팡 혁신의 비결은 기술입니다. 쿠팡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쿠팡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입니다. 쿠팡은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드리고 중소기업이나 미니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랑 이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왜 혁신하는가? 쿠팡의 고객 중심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팡은 오직 고객만을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현철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 아실 겁니다. 우리 회장님 잘 아십니까? 네. 쿠팡은 이 노래의 가사처럼 안전하 서나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 밤낮으로 연구하고 검토합니다. 그 결과 쿠팡은 고객들로부터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얘기를 듣기 원합니다. 이것이 쿠팡의 사명이자 기업 철학입니다. 쿠팡에게서 고객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리고 그 전부입니다. 2010년 창업 이후 지난 9년 동안 쿠팡의 사업 모델은 크게 3번 바뀌었습니다. 그 시작은 소셜 커머스였습니다. 색색깔의 색동 저고리처럼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색깔로 디자인된 쿠팡의 로고처럼 고객들의 삶에 색깔나는 윤기 있는 색깔 칠해드리기 위해서 소셜 커머스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 모델은 오픈 마켓입니다. 쿠팡의 이름을 걸고 쿠팡이 직접 선정한 상품을 파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켓 배송입니다. 2014년 3월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성부수를 던집니다. 그 당시 수많은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오직 가격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객이 가격만 생각하는 것일까? 고객의 입장에 서서 하나하나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문한 상품이
어디까지 오고 있고 얼마나 안전하게 오고 있는지 배송에 대한 문제와 조금 더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는 없을까? 편리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좀 더 많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는 곳은 없을까? 셀렉션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2014년 로켓 배송을 시작할 때 가격, 편리함, 셀렉션 이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창업 이후 지금까지 9년 동안 쿠팡의 사업 모델은 3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미션, 쿠팡의 기업 철학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쿠팡 없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얘기를 고객들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쿠팡에게 있어 고객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리고 쿠팡의 존재 이유입니다. 쿠팡에서는 고객 경험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100배 더 나은 고객 경험. 그냥 고객 경험이 아니라 100배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드리기 위해 쿠팡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밤낮으로 연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차가 2대가 있습니다. 더 빠르지만 크기가 작은 차, 그리고 더 크지만 연료가 많이 드는 차. 여러분들은 어느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장님 어느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쿠팡의 선택을 한번 보시죠. 쿠팡은 100배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해 빠르고 크지만 연료가 작게 드는 차를 연구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쿠팡은 사고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천해서 실패한다고 그만두질 않습니다. 10번, 20번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반드시 실천에 옮깁니다. 쿠팡이 이런 실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쿠팡의 존재 이유가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느리게 배송하는 방법과 한 가지 단일 상품을 빠르게 배송하는 방법, 이 2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느리게 배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일 상품을 빠르게 배송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쿠팡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쿠팡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수는 500만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배송하는 상품의 숫자가 200만 가지입니다. 쿠팡은 이 500만 가지의 상품을 단 몇 시간 만에 배송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다음 2번째 주제에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배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위한 쿠팡의 노력은 로켓 배송에서 새벽 배송으로, 그리고 쿠팡 이츠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로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2번째 주제입니다. 쿠팡의 기술이 만드는 일자리입니다. 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까요? 먼저 쿠팡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팡 하면 여러분 로켓 배송 기억나시죠? 로켓 배송의 로켓처럼 쿠팡은 폭발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2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로지스틱 센터, 물류 거점이 얼마나 빨리 성장했느냐입니다. 2014년 로켓 배송을 시작한 이래 2019년 1분기와 2014년을 비교해 보면 쿠팡의 물류 거점은 10배 성장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쿠팡의 물류 거점이 102개입니다. 그 크기를 보면 여기 42만 평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42만 평 하면 축구장이 193개가 모여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쿠팡의 매출액 성장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로켓 배송을 시작한 첫 해 쿠팡의 매출액은 3,475억 원이었습니다. 약 3,5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2018년 쿠팡의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오, 정확하십니다. 2018년 쿠팡의 매출액은 4조 4천억이었습니다. 로켓 배송을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쿠팡의 매출액은 12배 성장을 했습니다. 쿠팡의 엄청난 성장 속도에 전 세계 자본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본이 쿠팡에 투자를 했습니다. 쿠팡은 이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까? 쿠팡의 일자리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 1분기 현재 쿠팡의 자회사에서 일하는 직감적 인원이 2만 5천 명입니다. 로켓 배송을 시작한 첫 해 2014년과 비교해 보면 5년 동안 무려 5배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쿠팡의 개발자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쿠팡은 기술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쿠팡의 기술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만드는 겁니다. 쿠팡에는 개발자가 몇 명이 있느냐?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쿠팡의 사무직이 4,000명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의 인원이 기술자들입니다. 어떤 기술자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술자입니다. 이 기술자들이 만드는 인공지능이 쿠팡이 제품을 구입하고 보관하고 출고하고 배송하는 것을 디자인합니다. 쿠팡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 쿠팡맨입니다. 2019년 10월 현재 쿠팡에서 일하고 있는 쿠팡맨은 쿠팡이 직접 고용합니다. 쿠팡은 절대 지입차주 쓰지를 않습니다. 쿠팡이 직접 고용한 쿠팡맨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잘 모르시죠? 네, 5천 명을 넘었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상병휴직, 휴직을 한 인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근무하는 인원만 어제 날짜로 5천 명이 넘었었어요. 5,200명 정도 됩니다.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의 직군에서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에이 뭐 그런 일자리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계에서 택배 없는 날이라는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투쟁을 했냐 그러면 택배 기사들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실제 택배 기사들의 경우 거의 1년 365일 본인이 일하면 부인도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돈을 주고 직접 자신의 차를 사서 보험을 자신의 돈으로 들여서 자신의 돈으로 기름을 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맨은 다릅니다. 쿠팡맨은 주 5일 일하고 이틀은 쉽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 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롯데 앞에 강의도 하셨는데 최근에 많이 광고하는 것 중에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 쓸 수 있어요. 이런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쿠팡맨은 5명 중에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쿠팡맨과 택배기사는 차이가 납니다. 보수도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인원, 오직 고객에게 감동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무장한 이 5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매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랑하는 쿠팡의 FC 풀필먼트 센터입니다. 흔히 물류센터나 배송센터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저희는 쿠팡의 FC 풀필먼트 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고 단순히 반출하는 곳이 아니라 고객과 약속을 이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하루 200만 개의 상품을 배송합니다. 이 200만 개의 상품을 순식간에 배송하기 위해서는 쿠팡의 기술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존재하는 쿠팡의 FC에 약 1만 명 인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쿠팡의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품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직원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쿠팡은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답은 인공지능이었죠. 쿠팡의 머신러닝은 고객이 주문을 하기도 전에 주문량을 예측해 입고합니다. 입고된 상품을 어디에 진열할지, 이 상품을 어떤 동선으로 꺼내올지도 인공지능이 정해줍니다. 쿠팡 직원은 최소한만 걷고 최고의 효율을 올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준비된 제품들은 이미 쿠팡카에 담길 위치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쿠팡의 인공지능은 쿠팡맨들이 운전하기 좋은 최적의 경로까지 계산해줍니다. 주문부터 배송까지 쿠팡이 다 하니까, 인공지능이 이 모든 걸 가이드하니까 로켓 배송 제품은 쓰러지지 않죠. 하루 200만 개의 다양한 제품 주문의 규모, 빈틈없는 이길, 새벽, 당일 전국 배송. 인공지능이 만드는 놀라운 혁신, 이 모든 게 쿠팡이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저희 회사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뭐합니다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쿠팡 물류 혁신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앞에 인공지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 200만 개의 상품을 몇 시간 안에 배송하는 기적 같은 마법,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쿠팡의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문할지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얼마의 주기로 주문할지 알고 미리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문한 상품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 근처의 풀필먼트 센터에 보관을 합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의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원하는 상품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클릭한 그 상품을 쿠팡 FC의 작업자가 집어들기도 전에 쿠팡은 어느 캠프, 어느 차량, 어느 위치에 이 물건이 가야 되는지 계산해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동영상처럼 그렇습니다. 자, 쿠팡 물류 혁신의 마법이 일어나는 곳, 쿠팡 FC의 송장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쿠팡 FC의 송장을 보면
이 물건이 어느 FC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캠프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규격의 포장지에 담겨야 하는지, 어느 차량에 실려야 하는지, 그것이 순간적으로 취합됩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는 그 순간 0.1초도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정보들이 취합이 됩니다. 쿠팡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쿠팡을 찾아와서 보는 곳이 쿠팡의 FC입니다. 가장 많이 놀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루에 200만 가지 넘는 상품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비결은 쿠팡의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쿠팡은 전국 102개의 물류 거점에 투자를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이 심각합니다. 특히 지역의 일자리 부족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쿠팡의 FC는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들어오는 막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한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내 한 대형 유통사가 하루에 판매하는 상품 숫자는 대략 8만 개라고 합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쿠팡이 하루에 배송하는 상품의 숫자는 200만 개입니다. 그리고 이 200만 개의 상품 중에서 3분의 1의 물량이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주문이 됩니다. 수십만 가지의 상품이 순식간에 처리되는 곳, 그곳이 바로 쿠팡의 FC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00만 가지가 넘는 상품이 순간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필수적입니다. 쿠팡에 입고되는 상품이 어디에 진열될지, 그리고 그 진열된 상품을 어떻게 출고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결정합니다. FC의 작업자는 최소한의 걸음만 걷고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적은 힘을 들여서 최고의 효율을 올립니다. 택배와 쿠팡의 차이,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실 건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울산에 있는 한 고객이 상품을 주문을 했어요. 택배는 울산에 있는 고객이 주문을 하면 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택배 기사가 갑니다. 가서 그 물건을 받아와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택배 집화장에 그걸 모아둡니다. 그럼 이렇게 모였던 상품들을 5톤, 10톤, 15톤 되는 대형 간선 차량에 실어서 대전에 있는 물류 택배 터미널로 가져갑니다. 그럼 그 택배 터미널에서는 다시 지역별로 나눕니다. 경남, 경북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눈 물건을 다시 간선 차량에 싣고 중간에 있는 택배 집화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택배 기사가 물건을 받아서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쿠팡은 다릅니다. 쿠팡은 쿠팡 FC에 있는 물건을 그 고객이 사는 곳 근처의 캠프까지 간선 차량으로 운반을 합니다. 그러면 그 캠프에 근무하는 쿠팡맨이 자신의 트럭에 싣고 고객에게 배송을 합니다. 절반 이상의 과정이 쿠팡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은 자신이 주문한 상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유통회사들이 당일 배송, 이길 배송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일 배송과 이길 배송이 가능한 회사는 오직 쿠팡뿐입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이 프로세스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쿠팡맨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쿠팡의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문할지 미리 파악하고 미리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곳 근처에 풀필먼트 센터에 그 물건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의 주문은 그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FCA 작업자가 여러분 물건을 들기도 전에 이 물건이 어느 풀필먼트 센터에서 가지고 와서 어느 캠프로 배송하고 그 캠프의 어느 트럭에 어느 위치에 가야 하는지를 쿠팡의 인공지능이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최근에 쿠팡이 테스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 고객이 주문한 상품이 출고가 되면 그 상품을 박스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는 쿠팡 트럭까지 연결됩니다. 쿠팡맨은 이 박스를 쿠팡카에 있는 진열장에 꽂으면 됩니다. 근데 이 박스에는 꽂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왜 순서가 정해져 있느냐? 바로 그 순서가 고객에게 배송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사하면 다 그냥 그 이삿짐 센터에 맡기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반에도 뭐 트럭 빌려서 친구들 해가지고 이사했습니다. 마치면 뭐 짜장면 시켜서 소주 한잔 하잖아요. 사실 이사를 하다 보면 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찾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쿠팡에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짐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쿠팡이 로켓 배송을 처음 시작했던 2014년에는 고객의 주소를 종이에 인쇄를 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한 손에는 종이를 들고 한 손에는 주소를 찾는 앱을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모바일에 로켓 배송 앱을 통해서 어느 고객에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배송해야 될지 최적의 경로와 배송 순서까지 모바일에서 인공지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쿠팡맨이 사용하는 로켓 배송 앱에는 고객의 요청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아기가 노크하면 잠이 깨니까 노크하지 마세요라고 주문한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맨은 달라져도 고객의 요청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고객이 주문한 요청 사항에 그것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손사진 보이시죠?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씁니다만은 최초의 아이디어는 쿠팡맨이 냈습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주제, 쿠팡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쿠팡은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드리고 중소기업이나 미니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쿠팡 플렉스에 응모한 한 여성의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큰아이가 올 때까지 한 3시 정도 됐는데 한 4시간, 5시간을 그냥 뭐 아무 하는 일 없이 이렇게 한 달 되고 2달 되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사이트도 찾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결국에는 그 시간대가 모든 엄마들이 다 필요로 하는 시간대더라고요. 알바도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 다시 다른 회사에 들어가야 되나 싶으니 또 아이가 걸리고 뭐 이런 내가 필요한 곳이 없는 건가?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쿠팡 카플렉스라는 막상 들어가니까 연령대도 다양하고 저도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시작을 하게 됐죠. 일단 집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주부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는 거가 일단 제일 좋죠. 여기는 나를 진짜로 필요로 하는구나. 이것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준 거거든요. 아이가 아파도 저 내일 아플 거예요 하고 아프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은 뭐 아니면 새벽에 갑자기 연락 오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냥 전화로라도 부탁을 하면 담당자도 흔쾌히 예 괜찮습니다.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아들이 제일 먼저 전화 와요. 엄마 비 오는데 괜찮아? 약간 감동이에요. 그런 건 좀 감동받았어요, 저도.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친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냐면 단독으로 혼자 운전하고 막상 가보니까 거기서도 5분 정도 인사하는 걸로도 굉장히 많이 친해지고 연세 많으신 분 보면은 존경스럽고 좀 어린 친구들은 이제 뭐 자기 강의 없는 날 그런 날도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다들 그 안에서 그냥 그 똑같은 마음으로 근데 결국은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에 행복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경력 단절해서 다시 직장을 하게 된다는 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저는 생활의 활력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얘기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라는 거였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였죠. 실제 쿠팡 플렉스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입니다. 물론 아이가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저 이래서 못 가요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쿠팡 플렉스에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력 단절 여성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 4월 기준인데 2018년 데이터도 큰 비교는 차이가 없어요. 약 183만 명, 185만 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29세까지가 15만 명, 30대가 약 93만 명, 40대가 59만 명, 54세까지가 15만 명. 예전에는 60세면 할아버지라 그랬어요. 요즘은 신중년이라 그럽니다. 이 5060 세대들 중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분들,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쿠팡 플렉스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저희 회사가 그동안 이제 지켜왔던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제품을 속이지 말자, 소비자를 기만하지 말자.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소볼시스 대표이사 공영철입니다. 2007년에 시작할 때는 가구가 택배로 발송된다는 개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택배 회사들이 이 가구를 받지 않는 거죠. 저희 제품이 좋고 또 이런 컨셉이 있는데 이거를 판매와 구매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큰 아픔이죠. 이미 시장에는 대기업들이 가구 시장에 많이 이제 진출해 있고요. 작은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생존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죠. 2014년부터 쿠팡과의 거래는 시작됐고 그 로켓배송 협업이 시작되면서 2015년 1억 6천 정도 했던 것이 2017년에는 50억, 2019년에는 거의 90억에서 1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가 많고 돈 많이 벌면 기분 거니까. 쿠팡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류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들고 와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팔레트를 이용한 컨테이너 로딩 방식을 취했고요. 자동 랩핑기라든가 컨테이너 하역 작업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로켓배송 협업이 시작되면서 저희 회사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제품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은 택배나 외부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켓배송이 해결해줬고 그게 결국은 고객 만족, 그 고객 만족도 상승이 곧 판매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사장님 나빠요라는 제목으로 이제 30만 원, 40만 원대 책상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직원분들한테는 저희 제품 3만 원대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됐는데 실제 직원들이 사용을 해본 결과 3, 40만 원대 제품보다 훨씬 좋은 품질을 가지고 그 후기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쿠팡 고객분들의 성향은 상당히 충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쿠팡이니까 사고 로켓배송이니까 삽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소프시스 제품이니까 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은 매출로 봤을 때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쿠팡 없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쿠팡 없이는 소프시스는 어떻게 물건을 팔았을까? 서로한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쿠팡 없이 소프시스는 어떻게 물건을 팔았을까? 참 울림이 많은 얘기입니다. 쿠팡은 제가 한 2, 3분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쿠팡은 하루에 200만 개의 상품을 고객들에게 배송한다 그랬습니다. 그중 절반인 95만 개의 상품을 미니기업에서 만듭니다. 미니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입니다. 연매출 30억 미만의 기업들이에요. 이 연매출 30억 미만의 미니기업들이 쿠팡이 하루에 판매하는 상품의 절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거래하는 전체 파트너사 10개 중에서 7개가 미니기업입니다. 우리가 동반성장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반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쿠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의 미니기업 5개 중에서 하나는 매년 2배 이상 성장합니다. 쿠팡의 성장 속도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성장 속도가 3배가 빠릅니다. 지역에 설립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정규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고 매출이 3배, 4배, 5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쿠팡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 원인입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쿠팡이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쿠팡은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객을 연구합니다. 왜냐? 고객 여러분들이 쿠팡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쿠팡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고명주드 대표님 왜 쿠팡에서 영입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아주 정말 이 발표를 잘하시는 분 같아요. 예. 쿠팡은 뭐 우리나라에 정말 온라이프의 세상을 바꿨어요. 저도 여기에 회원인데 구독 경제 시작했고요. 예, 여러 가지로 또 오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업이라든가 또는 단절 여성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을 정말 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손정희 저 일본 소프트뱅크 대표가 여기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생 손대창 씨를 작년에 포럼에서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9시에 출근해야 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암이 많이 걸리는데 매일매일 검사를 안 받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쓰레기가 많은데 치우려고 들지 않죠? 해양 생물들. 그래서 그 사람이 투자를
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소피 보고 할 때마다 검사하는 키트가 나왔고요. 그 사람은 일본에 안 살고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죠. 그래서 아까 경력 단절 여성 꼭 9시 출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꿔간다. 정말 쿠팡 좋은 얘기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많이 오신 분들이 특히 유통사에서 많이 왔는데 유통사가 제일 많이 선전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많은 유통사들은 꼭 스타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바로 경절 단전 여성의 이런 홍보물이 더 큰 광고 효과가 전 있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9시에 보고 10시에 보고 11시에 보는 이런 스타들보다도 정말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그 가격만큼 저희 소비자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의 광고비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진정한 CSR이 뭔지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십시오.